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50대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 50대고요. 그래서 제 또래들, 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자녀 나이가 20대예요. 다 공부 중이에요. 결혼 전이고 한 집에만 결혼 하나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그리고 부모님은 거의 뭐 80 몇 세 이 정도고요. 돈 들어갈 때가 많죠?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럼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부동산 투자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 방법이 좋을까? 글쎄 그거는 뭐가 좋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자금 규모, 그리고 뭐 건강 상태, 적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니까. 첫 번째, 부동산 이러면은 토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토지를 경매로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추천을 드려요. 퇴직을 보통 50대 많이 하잖아요. 빠르면 50대 초반, 50대 중반, 뭐 5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뭐 건강한 사람들은 퇴직하고도 1, 20년 정도는 뭐 충분히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토지 투자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 40, 50대 분들, 농장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규모는 뭐 작으면 한 5, 600평, 크면은 1000 몇백 평 그 정도 규모로 하시는데요. 아직 직장 다니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말 농장 하는 패턴으로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과수원 형태, 뭐 배추 농사 이런 건 아니고요. 주로 과수원 이런 걸 많이 하시대요. 뭐 블루베리라든지, 산딸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농사로 큰 돈은 버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뭐 못해도 1, 2천만 원은 뭐 연 벌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업의 형태고요. 들어오는 수입은. 근데 땅값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자, 그러면은 어떤 땅을 사야지 오를까요? 땅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겠죠. 각종 정보도 모으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 못 들어보셨으면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주택연금은 아실 거고요. 우리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농지연금과 경매를 결합시키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는 농사는 별로 짓고 싶지 않다. 건강 자신도 없고 취미도 없다. 자, 그러면은 입지 좋은 고속도로나 국도 쪽으로 가까운 입지 좋은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아서 창고 같은 걸 지어 가지고는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 월 수익 다 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는 성격이 꼼꼼하고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거 잘하고 사람 관리 잘하고 건물 관리 잘하고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이나 뭐 원룸 건물, 뭐 고시원, 요즘은 쉐어하우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그럴 돈 있으면 내 고민도 안 한다 하시죠.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은 1000만 원, 뭐 2, 3천만 원 이렇게 은행에 들어있는 돈 이자 없잖아요. 그런 돈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죠. 도심 역세권이나 대학가 이런 곳에 뭐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같은 겁니다. 전 대학가보다는 번화가 중심지 역세권에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이런 물건을 권합니다. 늘 이제 수요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부산 같으면 물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용 면적 한 7, 8평부터 전용 면적이 한 12, 13평 이 정도의 물건들 1호선 서면역 중심으로 보면은 저렴한 것은 한 5, 6천만 원, 조금 이제 그 금액대가 올라가는 것은 뭐 1억 2, 3천만 원 그 선에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세가 주로 뭐 500에 저렴하면 500에 한 40만 원 정도부터 500에 한 60만 원 이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아서 은행 대출은 최대한 이제 받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500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내 돈이 묶이는 게 싫다. 월세는 좀 줄어도 좋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대출이 그만큼 있는데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2천만 원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서 다 그 사람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난히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 들어오는 걸로 또 은행 이자 내고 돈이 남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개를 이제 돈이 마련이 될 때마다 마련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매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 주택 형태 뭐 원룸 건물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몇 개씩 하려면 대출이 나옵니까? 대출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면은 몇 개씩 그렇게 대출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업자를 내시거나 법인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뭐 법인 이런 것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고 지난 영상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제 블로그 중에서 요즘 이제 수익형 물건들 위주로 해서 올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김수경 법원 경매 하면은 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지방에 다가구 주택도 나와 있고 토지는 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소형 있지 않습니까? 소액, 그죠? 돈 1,000만 원 정도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산 중심지의 소형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물건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는 것은 이제 범천동의 서면 베르빌 2라는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물건들도 있고 뭐 광안리, 광안역 있는데 유림 노르웨이라고 있죠. 그 물건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것도 좋고 전포동의 디오빌2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5,600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4,480만원 최저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입찰 날짜는 7월 16일이고요. 이런 물건을 예를 들면은 지금 5,600에서 유찰이 됐잖아요. 4,480이에요. 예를 들면은 중간선인 5천만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합시다. 5천만원의 낙찰을 받고 은행 대출 얼마 받고 이건 도리어 내 돈이 다 회수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 대출 받고 입찰 월세 보증금 받고 하면 내 돈 하나도 안 묶이는, 그죠? 안 묶이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돈이 어느 정도 남고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사례만 잠시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어떤 그 물건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패턴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방법이란가 물건도 안내드리고, 그리고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물건은 대출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무도 안 누르시네요. 댓글도 아무도 안 다시고 서운하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